한때 이 집안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화목했습니다. 부모는 검소했지만 자식 사랑이 깊었고 형제들은 의좋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빛났습니다. 교양 있는 말투, 단아한 차림, 예의 바른 태도.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라면 우리 집안을 더 빛나게 해주겠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저런 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다며 마치 오랜 소울메이트를 찾은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부모의 식사를 챙겼고 손님이 오면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친척들까지 정말 복덩이를 맞으셨네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점점 그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순간일수록 그 뒤에 감춰진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제 우리 집도 든든하다며 안심했지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가족의 운명이 서서히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완벽한 며느리, 그것이 바로 이 집안의 파멸의 씨앗이 될 줄이야. 며느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부모를 향한 존댓말은 언제나 부드럽고 남편에게는 다정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작은 일 하나에도 스스로 나서며 집안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능력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말로 아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해요.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돈 버는 데만 집중하세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점점 의지했고 무슨 일이든 아내에게 먼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관리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 통장 관리 힘드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말은 효심 가득해 보였고 시부모는 기특하다며 통장과 도장을 차례로 맡겼습니다. 아들은 내 아내가 든든하다며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척들 역시 저런 며느리를 둔 집은 걱정 없겠다고 칭찬했지요. 하지만 달콤한 말은 때로 가장 강력한 덫이 됩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가족을 하나둘 자신 쪽으로 묶어갔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큰 재산 문제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올가미처럼 점점 죄어오는 끈이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사랑과 효심을 가장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가족의 운명을 파국으로 몰아넣으리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며느리의 손길에 점점 길들여졌습니다. 통장 관리, 대소사 준비, 심지어는 친척들과의 연락까지 이제는 며느리를 거치지 않으면 집안일이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든든했지만 가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상대는 분명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되면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따져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지요. 며칠 뒤 집안 통장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상해 찾아봤지만 며느리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부드러운 말투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형제들 사이에도 묘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이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은근슬쩍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님이 부모님 일을 혼자 다 처리하잖아요. 혹시라도 서운하지 않으세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스며든 며느리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서서히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될 거라는 사실을.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언제나 환한 미소를 띄었고 어른들 앞에서는 싹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내부에서는 조금씩 그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가족들을 이간질했습니다. 둘째에게는 형님이 부모님 돈을 혼자 관리하는 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라며 슬쩍 말을 흘렸고 셋째에게는 요즘 형수님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라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직접 싸움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쌓이고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던 집안은 어느새 날선 말다툼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하지만 정작 원인을 며느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부모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공손하다가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알잖아. 남편은 갈수록 위축됐고 가족 앞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야망과 부드러운 말 속에 감춘 날카로운 칼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민낯은 곧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드는 폭풍이 될 거라는 사실을. 가면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지만 금은 이미 갔다. 가족의 파멸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어느새 집안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도장, 재산 관리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렇게 꼼꼼하니 다 맡기는 게 낫다며 안심했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부모님 재산을 잠들게만 두면 뭐해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더 크게 불려드리자고요. 부모님 노후도 든든히 책임질 수 있잖아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설득했고 부모는 아들의 말을 믿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장부를 보여주었고
아들은 자신 있게 부모에게 곧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라며 장밋빛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발을 빼고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흔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잃고 집마저 저당 잡히게 되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괴로움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가족 간의 다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원망했고 그 불씨는 다시 며느리의 미소 속에서 은근히 타올랐습니다.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부모의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겠다던 말. 하지만 그 말은 올감이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그녀의 손을 거쳐 흩어져 버렸고 집안의 기둥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파멸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사업이 무너지고 빚만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서류 가방을 열어본 순간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낯선 이름으로 된 통장, 거액의 송금 내역,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며느리의 배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 효심 깊다 생각했던 여인. 그녀는 처음부터 가족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추적한 끝에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고 여러 차례 다른 가정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신이 짜놓은 각본이라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부모를 설득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히려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했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를 의심해?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낯선 악몽 같은 존재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졌습니다. 형제들은 분열했고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드러났고 남은 건 파멸의 길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집안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모여 앉은 가족들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눌러왔던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 내가 며느리만 믿고 부모님 재산을 맡겼으니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셋째는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말했습니다. 형수는 처음부터 수상했어. 근데 왜 다들 눈 감았어? 왜 아무도 막지 않았냐고. 서로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부딪혔고 부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집을 무너뜨렸구나.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집안이, 그토록 소중히 키운 자식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혼란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오히려 가족의 절망을 즐기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이 오갔고 손가락질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믿음은 무너졌고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증오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며느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멸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누구도 뽑아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킨 건 단 한 사람,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집은 빚에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군 부모의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은 흩어졌고 각자의 상처만을 안고 떠났습니다. 집안의 따뜻한 밥상은 다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대화는 사라지고 기억 속에 남은 건 절망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떠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차갑고 무심한 눈빛만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집안은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여인이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지켜드리지 못했고 형제들과의 신뢰도 끊어졌습니다. 남은 건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녀를 막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사랑은 탐욕 앞에 무너졌고 믿음은 배신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파멸만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남았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경계 없는 믿음은 때로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가족을 지키려면 사랑만큼 냉정한 눈도 필요하다는 것. 그날 이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집안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족들에게 남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기억 속에 선명히 남은 한 사람 완벽했던 듯 보였지만 결국 파멸을 불러온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